고양이는 우리 집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이 정말 집이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결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양이는 결국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합격이라고요.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집은 합격이가 오기 전과 온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건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11월의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해가 일찍 졌고 골목은 벌써 어두웠습니다. 아버지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 2개를 샀습니다. 오늘따라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피로를 풀어주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침묵이 기다리는 곳이 된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은 말로 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꽂으려다 아버지는 멈췄습니다. 문 앞에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회색빛 몸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집 고양이는 아니었습니다. 털에 털감이 배어 있었고 눈은 유난히 크고 맑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집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너머의 집안의 공기를 읽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그 눈과 마주쳤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원래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좋아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도 문 앞에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방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고양이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다시 문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집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살고 있었고 저녁마다 밥이 차려졌고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평화로운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부터인가 말이 줄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녁 식탁에서 회사 이야기를 꺼내고 아이에게 오늘 학교 어땠어? 하고 물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밥을 먹고 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가족 안에서 투명해지는 것처럼. 어머니는 지쳐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면서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그녀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그릇을 씻고 혼자 불을 껐습니다. 가족이 있는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공부 때문이겠지, 그 다음엔 게임 때문이겠지 싶었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거실로 나와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집, 저녁 식탁에 앉아도 눈이 마주치지 않는 가족. 아이는 그냥 그 공간이 조금 불편했을 겁니다. 웃음이 없는 공간은 아이에게도 낯선 곳이 됩니다.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다운 온기는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섬에 있는 것처럼 각자의 하루를 끝냈습니다. 다음 날도 고양이는 왔습니다. 저녁 무렵 같은 자리에 같은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넓게 열어뒀습니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는 뜻으로. 하지만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턱 바깥에서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듣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멋쩍어서 그냥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 방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터진 것 같은 짧고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소리였습니다. 그냥 아이가 혼자 웃는 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이 집안을 아주 잠깐 채웠습니다. 그 순간 고양이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고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겠지 하고. 그런데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짧게 기침하며 웃는 소리가 났을 때 고양이가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아이와 어머니가 짤막하게 말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을 때 또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집안이 무겁고 고요할 때는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말이 오가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따뜻한 숨이
섞이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날은 문 앞에서 멈추고 통과한 날은 한 걸음씩 더 들어왔습니다. 마치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마치 채점을 하는 것처럼. 가족들은 처음에 그걸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추웠죠? 그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춥더라. 두 문장짜리 대화였습니다. 별로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양이가 현관을 넘어 거실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가족을 하나씩 바라보다가 조용히 바닥에 앉아 꼬리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가족들은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가 들어오려면 이 집이 따뜻해야 했습니다. 웃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건넸고, 아버지는 아이에게 밥 먹었어? 하고 물었고, 아이는 어머니한테 이거 맛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쓰는 것처럼 어색하고 조금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색한 노력들이 쌓이는 날마다 고양이는 조금씩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복도로, 복도에서 거실 가장자리로, 거실에서 소파 아래로, 소파 아래에서 소파 위로. 그 아이의 이동 경로는 이 가족이 서로를 향해 돌아선 거리와 정확히 비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 밑에서 낮잠을 자는 고양이를 아이가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양이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소파 옆에 쪼그려 앉아서 소파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회색빛 고양이가 앞발을 접고 눈을 가늘게 뜬 채 자고 있었습니다. 가끔 귀가 움직였습니다. 꼬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한참 그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복도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이가 방 밖으로 나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냥 소파 옆에 앉아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어머니 눈에는 낯설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방에 혼자 있을 때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아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소파 밑에 고양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5분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30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침묵이 이 가족에게 오랜만의 대화였습니다. 고양이는 웃기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의 양말 한 짝이 없어졌습니다. 세탁기를 열어봤고 침대 밑을 뒤졌고 신발장 뒤도 봤습니다. 결국 소파 밑에서 발견했는데 그 양말이 이미 고양이의 베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납작하게 깔린 채로. 며칠이 지나자 소파 밑에 양말이 4짝이나 쌓였습니다. 아이가 그걸 처음 발견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같이 봤는데 참다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가 본인 양말이 전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결국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이 웃는 것. 그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일부러 양말 한 짝을 거실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가 물고 도망가는 걸 보려고. 아이는 아버지가 그러는 걸 목격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방문을 열어두고 잠을 잤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이 가족에게는 컸습니다. 고양이는 아이 책상도 좋아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풀다가 막혀서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리 없이 책상 위로 고양이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문제지 한가운데에 몸을 눕혔습니다. 앞발을 가지런히 접고 마치 원래 이 자리가 자기 자리였다는 듯이 연필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고양이를 치워야 하나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필을 내려놓고 고양이 옆에 턱을 괴고 앉았습니다. 고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맑고 느긋한 눈이었습니다. 짜증이 나 있던 아이 얼굴에 천천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얼굴이 어려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숙제를 마치고 방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어뒀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열린 문 하나가 그녀에게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고양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혼잣말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거 좋아해? 오늘 생선구이인데 냄새 좋지?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고양이는 부엌 입구에 앉아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가끔 꼬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작은 반응에 웃으면서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 혼잣말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부엌 쪽으로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고양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둘 다요. 고양이도 좋아하고 당신도 좋아하니까요. 아버지가 멈췄습니다. 그 대답이 예상 밖이었는지 잠깐 서 있다가 부엌 안으로 들어와서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아이가 거실에서 그 대화를 들었는지 키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에 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고양이가 복도를 달리는 발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냉장고 열리는 소리, 그것들이 섞여서 저녁마다 집안을 채웠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고양이는 더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릎 위에 고양이가 처음 올라온 건 12월 초였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소파 끝에서 아버지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무릎 위로 올라와 몸을 둥글게 말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굳었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잠시 허공에 띄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건지 고양이를 보는 건지 모를 어정쩡한 자세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한 손을 고양이 등에 얹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고양이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규칙적인 진동이었습니다. 그 진동이 아버지의 손바닥을 타고 손목을 타고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뉴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진동을 느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국물을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나와서 그 장면을 잠깐 보다가 조용히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뭔가 웃긴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그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집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시끄러움이 이 가족에게는 가장 따뜻한 소리입니다. 물론 모든 게 일직선으로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12월 중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오래 쌓여있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시작된 다툼이었습니다. 작은 말에서 시작했는데 끝이 커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아이는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그날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한동안 쌓아온 온기가 한 저녁에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고양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아이는 방 안에서 각자 그 부재를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그 허전함은 고양이가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날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다시 투명해진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밤새 가슴 한구석을 눌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고양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합격하고 싶어졌습니다. 고양이에게, 아니 서로에게.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소파 끝에, 어머니는 소파 가운데, 아이는 카펫 위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안이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걸 세 사람 모두 알고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짧은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고 있던 말이라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카펫 위에서 일어나 소파로 올라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고양이는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을 한 번 바라보더니 망설임 없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을 지나고 복도를 지나고 거실을 가로질러 소파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사이에 몸을 눕혔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알았습니다. 고양이가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집이 될 자격을 얻었다는 걸. 그 자격은 고양이가 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고 아버지가 웃었고 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합격이가 됐습니다. 합격이가 가족이 된 뒤로 우리 집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웃음이 터집니다. 합격이가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고 부비고
가끔 엉뚱한 장난을 칩니다. 한밤중에 혼자 복도를 뛰다가 쿵 소리를 냅니다. 아침마다 아버지 양말을 훔쳐서 소파 밑에 모아둡니다. 식탁에 올라와서 아이 숙제를 방해합니다. 어머니 요리를 옆에서 지켜보며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족 중 한 명이 혼자 있을 때 슬며시 다가와 옆에 앉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집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함이 이 집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오기 전과 온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달라진 건 합격이가 아니라 우리였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합격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길 위에서 찾은 것도 아니고 보호소에서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찾아왔고 스스로 기다렸고 스스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합격이도 우리를 구하겠다고 온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따뜻한 집을 찾고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닿기 위해 어설프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돌아섬이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지금도 저녁이면 거실에 셋이 앉아 있습니다. 합격이는 언제나 우리 사이에 누워 있습니다. 눈을 반쯤 감은 채로 그르렁거리면서 아버지는 합격이 등을 쓰다듬고 어머니는 합격이 수염을 건드려 반응을 보고 아이는 합격이 발바닥을 꾹꾹 눌러봅니다. 합격이는 귀찮다는 듯이 꼬리를 살짝 흔들다가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 장면은 평범합니다. 정말이지 특별할 것 없는 저녁 풍경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Sometimes we think we saved them, but they quietly saved us first. 고맙습니다, 합격이.